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5회 인도영화제 소식인데요. 바로 9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인도영화제, 그 엄청난 상영작들 저 민경이와 함께 트레일러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다음은 기장군에서 열린 지진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 소식입니다. 기장 군민들과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기장군청의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은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올바른 지진 대피 요령을 부산통이 알려드립니다. 상황별, 진도별 대피 요령이 헷갈리셨다고요?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하세요. 따르릉 부산 소식 오늘은요, 금정소방서 재난대응과 신동천 방호주임과 함께 올바른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소방관에게 직접 배우는 지진 대피 요령 전화로 함께 들어보시죠.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은요, 늦잠쟁이 우리 아이 때문에 고민인 엄마의 사연입니다. 늦잠은 늦잠대로 자고 아침밥도 거르고 가서 걱정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도와줘요 소희양. 우리 소희양의 답변 놓치지 마세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75억 원의 재산 피해, 그리고 400여 회나 이어진 여진, 얼마 전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이후 강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다수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어 세계유산보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인데요. 첨성대가 흔들려서 2cm나 기울어지고 모서리가 벌어진 아찔한 상황.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지진도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산통도 오늘 지진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부산통,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 13억 명의 인구가 사랑한 세계적인 영화 발리우드라는 새로운 영화 장르를 선보인 나라 제5회 인도영화제가 23일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인도 영화뿐 아니라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인도영화제 미리 보기,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먼저 개막작 소식입니다.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의 바지라우 마스터니. 인도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라타 왕국의 뛰어난 전사 바지라우와 적국의 공주 마스터니가 사랑에 빠졌다? 금지된 사랑에 빠진 전사와 공주. 서로를 사랑할수록 남는 건 상처뿐인 두 남녀. 사랑과 삶에 대한 교훈이 빛나는 걸작 바지라우 마스타니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크리시 감독의 작품 울타리. 같은 대학에 다니는 두 사람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CC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계급입니다. 남자를 탐탁지 않아 하는 여자의 가족에 의해 두 계급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집안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혈전을 벌인 끝에 두 계급을 영원히 분리하는 울타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과연 두 남녀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시 감독의 울타리였습니다. 다섯 살짜리 말 못하는 파키스탄 소녀는 세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인도로 떠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파완, 그는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는데요. 파완은 불쌍한 샤이리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샤이디는 파키스탄인,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명 샤이디를 무사히 파키스탄으로 데려다주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카비르 칸 감독의 카슈미르의 소녀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들이닥친 권태기, 서로에게 지친 4년차 부부 마누와 타누. 런던에서 살던 둘의 결혼은 끝장나고 결국 인도로 여행을 떠나며 결혼 생활에 전환점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마누는 또다시 부인과 꼭 닮은 대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아난드 라이 감독의 타누와 마누의 결혼 2였습니다. आप जो है ना एक बार जाकर कुसुम से बात कर लो दरवाजा खुला ही रखना जी जैसी मैं फिर से शादी कर रहा हूँ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배우 이병헌 씨의 연연이 돋보였던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인도판입니다. 수라즈 알 바자티아 감독의 프렘 나탄 단 파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황태자. 그러나 그는 왕국을 떠나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요.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똑같은 외모를 가진 한 남자. 왕국을 떠나고 싶던 황태자는 잠시 왕의 자리를 그에게 맡기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전당에서 확인하세요. 제5회 인도 영화제는요, 23일 개막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사흘 동안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을 합니다. 인도 음식과 의상, 그리고 문화 체험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부산 속 인도를 느끼고 싶다면 인도 영화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각 구청에서도 지진에 대한 저마다의 대비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장군에서는 지진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안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식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규모 5.8 지진은 1978년 계기 지진 강책 이후 역대 가장 큰 지진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금년도에 국민 대지 최근 부산에 큰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2층 이상을 전부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거를 입법 예고거치가 법이 시행하려면 1월 달에 지금 빨라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이제 허가가 들어오는 분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대폭적으로 규제를 하면 규제 완화 시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권장사항으로 건축주께 이런 지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축주께서 내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주민들 소개에 따른 대피 도로 방안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분석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요 구조물 교량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험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부터 주민들의 의견 반영까지 기장 군민들과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이 어떤 교육과 훈련 어떤 매뉴얼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또한 지진 대응 대책단을 꾸리고요. 재난이 발생할 시에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조기 문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해안과 인접한 마을이 많은 만큼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과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장군에서는요, 지진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기장군의 주소지를 둔 모든 가정에 재난 대비 물품을 담은 생명 가방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장군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입니다. 양산 활성 단층과 관련한 어떤 정부의 어떤 용역 조사의 보고서를 저희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어떤 안건하고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 단층 여부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투명하고 철저한 어떤 지질 조사가 필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장군 소식 감사합니다. 기장군의 생명 가방. 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재난에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함께 해준다면 아무리 큰 사고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올바른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한 정보, 국민안전처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 시 우리가 알아야 할 행동 요령,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배워보시죠. 뉴스 특보입니다. 지진 발생이 예상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져. 안 돼! 이리 와! 서둘러! 국민아, 도와줘! 얼른 자셔. 다행이다. 장난감도 소중하지만 너무 위험했어. 산지 얼마 안 된 거라. 지진이 멈췄다. 균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준이야,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고. 나나도 함께 잘 봐. 탁자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아야 해.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거야. 야! 노래와 율동 다 함께 따라해봐. 지진이 나면 탁자 밑으로 가요. 급히 밖으로 뛰어가지 말아요. 그래. 맞아. 문을 열어서 출구
차단기와 밸브를 잠궈요. 위험할수록 꼭 침착하세요.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 해봐요. 약속 꼭. 어머, 웬일이래니? 지진이 다 나고. 준이야, 나나야, 괜찮아?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지진. 지진은 지구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테이블 등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에 불을 끕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둡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에 갇혔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나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지진. 체계적인 대피훈련과 행동 요령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요. 이 지진에 대한 황당한 이야기를 믿기보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소개하는 올바른 지진 대피 요령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업되는 스마일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모든 소식을 전화 한 통으로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따르릉 부산 소식입니다. 오늘 따르릉 부산 소식도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정소방서 재난대응과 신동천 방호주임과 통화 나눠봅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요, 부산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우려에 앞서서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부산과 근처 시도에서 일어난 지진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9월 12일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크고 작은 여진이 수백 차례 발생하였고 19일 규모 4.5의 큰 여진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9월 12일 이후 규모 2 이상의 지진만 살펴보면 총 141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주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 7,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네. 대부분이 단순 문의 전화였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29건이었으며 그 내용은 건물 균열, 네. 유리창 파손, 배관 터짐, 현관문 뒤틀림이었습니다. 진도 4 이상의 큰 여진이 있었는데 네네.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고 네. 출동 사항도 없었습니다. 네, 이 진도별로요 대피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진도별 지진 대피 요령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집안에 있을 때 네. 행동 요령은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네. 만약 테이블이 없다면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해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큰 진동이 멈춘 후 여진을 대비하여 밖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합니다. 진동이 완전히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네. 아파트에서는 문이 비뚤어져 갇힐 우려가 있으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공공장소에서는 큰 혼란 우려가 있어 안내자의 지시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려 서 있기 어려우면 기둥이나 담을 잡게 되는데요.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 대지진 시 대문이나 담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공터나 공원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고 가방이나 머리 보호구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 부근에 있을 때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운전 중에는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키도록 하며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 부산소방홈에 방문하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피 요령과 더불어서요, 우리 집 근처에 대피소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피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재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네. 민방위 대피 시설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위치, 시설명,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곳으로 대피 안내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최근 기장군에서는 각 가정마다 재난 대비 물품을 담은 생명 가방을 보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진 대비 비상 가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진 대비 물품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물품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물품은 머리 보호할 수 있는 헬멧, 비상식량, 물, 두꺼운 옷, 구급약품, 랜턴, 신분증, 호루라기, 가족 사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최근요, 지진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각종 괴담이나 루머 등이 떠돌고 있는데요. 불안해서 이런 괴담들도 쉽게 무시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불분명한 정보에 동요하지 마시고 정확한 재난 방송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지진이 발생한다면요, 어디로 신고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는 119, 도움 역시 11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진으로 국민들께서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진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지진이라는 자연적 재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높은 국민의식 수준으로 모두가 슬기롭게 대비한다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재난에 대한 대비 이번 지진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할지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진 대피 요령 잘 숙지하셔서 재난 대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화해주신 신동천 주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혹은 알리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빠르릉 부산 소식에서 신속하고 발빠르게 지역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소희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 오늘 소희양이 풀어볼 주제는요. 늦잠 자는 아이 때문에 걱정인 엄마의 사연입니다. 사실 늦잠 자는 버릇은 미리미리 고쳐야지 제 경험상 어른이 돼서 고치기에는 정말 힘이 들거든요. 과연 소희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내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소희양을 불러볼까요? 소희양 얼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부 영수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추석이 끝나고 첫 영상을 찍어서 되게 설렙니다.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고 씩! 저는 늦잠을 좀 안 자는 편이에요. 이게 가끔씩은 자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저는 거의 안 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늦잠을 이제 한 번 잤어요. 이제 학교 가는 날인데, 근데 학교 가는 날에 그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토일 이렇게 계속 제가 엄청나게 진짜 밤을 진짜 새벽까지 진짜 놀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가려고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알람을 맞춰가지고 저한테 이제 소희야 일어나 이렇게 하고 여기 침대에 올라가서 소희야 일어나 하고 얘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밥을 이제 차리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리가 저는 못 들은 거예요. 잔다고. 그래 근데 이게 30분이 지났는데 엄마 이제 안 일어나니까 제가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다리를 이제 마사지 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이걸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살을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몇 포인트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제가 그 통증을 느끼면서 그 통증 때문에 제가 깼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제 늦잠을 없앱니다. 그래 저는 솔직히 근데 이 주제를 보내주신 부모님은 아이를 좀 일찍 재우는 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거를 일찍 자면 안 그래도 더 좀 늦게 자는 것보다는 더 일찍 일어나고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늦잠을 자면 아침에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때까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빵이나 뭐 그런 걸 먹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걸 못 참아요. 저는 아침에 빵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날은 좀 일찍 좀 자주고 그냥 할 거 다 안 했으면 있잖아요. 늦게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할 거 다 하고 그냥 자면 되죠. 할 거를 이제 잘 못했을 경우는 이제 저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피곤해도 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점은 첫 번째, 그 전날에 좀 일찍
한 10시에서 저는 한 11시쯤에 자거든요. 10시에서 11시쯤 사이에 자거든요. 할 거 다 못했을 때는 저는 한 12시에 잘 못했어요. 그냥 할 거 다 하면 하는 대로 그냥 자요.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면 그 다음날에 그래도 좀 개운해요. 잠이 좀 잦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더 규칙적으로 기르고, 두 번째는 아침밥 먹으려면 먹기 위해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좀 들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일찍 일어나는, 엄마가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안 깨워도 가끔씩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엄마가 안 깨워도 가끔 좀 깨우는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일어나니까 엄마가 이제 안 깨울 수 있도록, 안 깨워도 자신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궁금한 어린이들의 세계, 무엇이든지 소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늦잠을 자게 되면 아침밥을 거르게 되고, 아침밥을 거르게 되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 역시 경험한 자만이 아는 진심 어린 조언인 것 같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듯이요. 전날 저녁에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해둔다면 소희 양의 말처럼 매일 아침이 그리 바쁘진 않을 겁니다. 명쾌한 답변 알려준 소희 양, 오늘도 고마워요. 나도 이런 고민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꼬마 해결사 소희 양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부일호님입니다. 부드러운 맛, 우유 맛이 나서 고소함이 좋았던 막걸리 사진 보내주셨네요. 그땐 그랬지, 학창시절에 먹던 그 맛과 추억이 떠오르는 도시락. 와, 추억의 도시락이네요. 맛있겠어요. 5915님입니다. 하루의 마무리, 다양한 종류의 튀김과 전 먹으면서 비 내리는 우울한 기분 달랬다고 하시네요. 3670님입니다. 일본식 가정식 맛보았답니다. 깔끔한 맛이 좋았어요 하셨는데요. 일본식 가정식은 맛있으면서도 정갈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기에도 깔끔한데요. (3670님입니다) 두 번째 방문이네요. 튀김의 바삭함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라 더 좋았다고 하십니다. 3670님입니다. 새로운 맛, 처음으로 먹어보는 닭 허벅지살 구이, 살 안 찌겠네 라면서 신나게 먹었다고 하시는데요. 에이, 원래 뭐든 맛있으면 0칼로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2296님입니다. 자몽 디저트, 여자라면 디저트 먹기 전에 기본으로 인증샷 찍고 먹죠? 하셨는데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코리안 에티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찍어두면 다 기억에 남아서 좋더라고요. 좋은 날 디저트, 커피,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수다로 100% 충전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네요. 5189님입니다. 부드러운 슈크림이 한가득, 녹듯이 금방 사라져서 너무 아쉬운 맛이었다고 하시네요. 4924님입니다. 이것저것 욕심부려 담아온 맛있는 음식들과 최고였던 스테이크, 이 정도는 먹어야죠 하셨는데요. 와, 먹방 제대로인데요. 다이어트 결심이 금요일이면 약해지는데 사진 보니까 더 그렇네요.
7584님입니다. 닭갈비를 먹은 후 마지막은 볶음밥을 먹는 센스. 그렇죠. 볶음밥을 놓칠 순 없죠. 9563님입니다. 녹는다 녹아. 소고기를 겉에만 살짝 익혀 덮밥처럼 소고기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더욱 좋았다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반여일동 주민센터입니다. 제3회 반여일동 어르신 장기대회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유총연맹 해운대지회 반여일동 분회가 개최한 제3회 반여일동 어르신 장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부산 복지의 달 기념식과 러브체인 영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의 개최가 있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사업 연찬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영도구의 행복 나눔마을 전천후 텃밭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기장군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비상재난 대응체계 마련했다고 합니다. 동구입니다. 세계 차 없는 날 친환경 교통주간 기념 문화예술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22일 세계 차 없는 날과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되는 친환경 교통주간을 맞아서 구청과 수정시장 일대에서 이색 행사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동네 소방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자전거회 회원 대상으로 소소심 체험교실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체험교실은 화재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초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열렸다고 합니다. 기장소방서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위한 행사 열었어요 하셨는데요.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기장군 일광면 대리마을에서 주택 소방시설을 구입해 모든 가구에 설치해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임상엽 선수가 훈련에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귀금속 특화 전문 시장 골드테마거리에서 부산 최초 희귀보석 전시축제를 개최합니다. 희귀보석 전시관 운영과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기장군이 기장의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나만의 기장 이야기를 주제로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8분 이내의 영상물을 10월 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나흘간의 행복일주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방과 후 학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9월 22일부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원로미술가 특별초대전을 엽니다. 원로미술가의 작품을 통해 시대의 발자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인도영화제가 9월 23일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국내 미개봉 최신 인도 영화 등 5편의 영화를 사흘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초심으로가 공연됩니다. 일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진 가야금의 매력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진 미술작가 최은정과 이수경의 새롭고 신선한 시선과 작품을 전시합니다.
10월 4일부터 다름전을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리사이틀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후에 공연을 2회 진행합니다. 효원 국악관현악단이 더 레전드를 공연합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니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공연됩니다.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공연으로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가 공연됩니다. 10월 21일 저녁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 일명 리히터 규모를 보면 수치에 따른 지진의 규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규모 4의 지진과 규모 5의 지진은 숫자상으로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람이 체감하는 강도와 피해 정도는 무려 10배 규모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의 경우는 벽 균열 및 손상이 오고 사람이 서 있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리히터 규모가 6.2에서 6.9로 강도가 올라가면 실내에 서 있는 가구가 1분 내외로 쓰러지는 상당한 건물 피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2008년 규모 7.9의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규모 7.0의 IT 대지진, 수치상으로 봤을 땐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진 대피 요령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홀로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날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향해 있죠.